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교사 등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초 현상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여성 승진의 장애를 뜻하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기만 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공직생활 한 달째인 새내기 공무원 성슬원 씨. 민간 특허 사무소에 다니다 3년 준비 끝에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력 단절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지난해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합격자 772명 중 60%가 여성일 정도로 충북에서도 여성의 공직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의 60%, 중등은 무려 73.9%가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통해서 가산점 제도가 지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들이 교직에 진출하는 하나의 조금 더 인센티브가 됐었는데 변호사 시험 여성 합격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안정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을 떨어뜨리고 남성을 채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초 현상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민간 부분은 여전히 자율성이라든지 또 사회 인식의 반영들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성평등과 함께 사회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여초 현상.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 추가 합격제 등 성비를 맞추려는 교육책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일그러진 공직사회 공직 내부에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비위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에서는 간부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성단체들은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 산하기관인 청주평생학습관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가 부서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왜 아이가 없느냐, 남편과 한 이불은 덮고자 하냐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년 넘게 팀장의 성희롱은 계속됐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해당 팀장은 지난 1월 직위 해제됐고 충북도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도 억울한 면이 많지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희롱 가해자 A팀장을 즉각 파면하라.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해당 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주시가 성폭력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미리 파악이 된다면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거고요. 이들은 여자 화장실 몰카와 동료 직원의 신체 촬영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끊이질 않는다며 공직사회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달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을 앞두고 거점항공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점항공사 유치로 지역 경제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까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0년 대구공항으로 거점을 옮긴 티웨이 항공. 대구공항에서만 12개의 노선을 운항하며 대형 항공사를 제치고 대구공항 수송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사태가 발생하자 국제 노선을 다변화해 1년 만에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청주공항은 오히려 30%나 줄었습니다. 노선을 다각도로 하면서 젊은 층의 마케팅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다양한 노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청주공항에 거점 항공사가 운항할 경우 충북에서만 연평균 515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거점 항공사 유치로 3년간 5,400억 원의 매출과 619명의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LCC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인프라가 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또 개선이 되면 공항으로서 그런 선순환을 계속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으로 공항 중심 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주공항을 고부가가치 기능을 가진 공항 복합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거점 항공사 유치는 물론이고 항공 정비 산업, 휴양 문화, 관광 레저가 결합한 보다 다양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공항과 연계한 그런 인랜드 포트의 개념으로 육성하자 이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이제 스톱이 아니라 완톱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되지 않을까. 에어로케이와 가디언즈 항공의 면허 발급 여부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유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정부가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1분기 내 확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현재 수도권에서 경기도 용인시와 이천시, 비수도권에서 청주시와 구미시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으로 입지가 결정됐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는 낸드플래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의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1일이 활동 마감 시한인 청주 도시공원 민간협의체에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시민대책위 측에서 이미 개발에 들어간 잠두봉과 세적굴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매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다시 규제하면 결국 토지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결국 해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큰 도로에는 완충 녹지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되물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몇 년 전 청주의 한 전통시장 앞 완충 녹지를 없애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 5m에서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완충 녹지입니다. 택지 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면 없애기란 하늘의 별 따기. 녹지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수목을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어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소음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이른 초저녁이지만 식당 안에 빈자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식당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20여 년 전쯤 분평택지 개발 직후 만들어진 청주 원마루 시장.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시장으로 면모를 갖춘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원마루 시장의 동쪽편은 오랜 기간 완충 녹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줄기차게 철거를 요구했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완충 녹지 폐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출은 평균 2배 이상 늘어났고 120여 개 점포 가운데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이 50보 100보라는 점에서 완충 녹지 폐지가 부른 변화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짧게 한 10m, 20m 이렇게 한 2개, 3개소 없애다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15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쾌적한 도심을 위해 꼭 필요한 완충 녹지. 규제의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일가에 위치한 청주타워 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050만 원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1년째 땅값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남문로 2가의 우리은행 청주지점인데요. 1제곱미터에 9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충북에서 가장 비싼 이 두 곳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돈 1원도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성안길 상권 침체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청주 서원구에서 가장 비싼 땅은 사창 사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 부지인데요. 379만 원이 매겨졌습니다. 흥덕구에서는 복대동 대농지구의 LK 트리플렉스 부지로 288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청원구에서는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에 우인빌딩 부지인데요. 2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겠습니다. 옥천군이 5.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청주시 서원구와 제천시가 그 뒤를 이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옥천군은 전원주택 개발 수요, 청주 서원구는 모충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북 전체 상승률은 4.7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상승률인데요.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충북의 땅값 안정은 조세 저항 측면에서 다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땅값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 적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심각한 고용지표 부진 속에 충북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결과 충북의 1월 중 실업자는 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증가하며 실업률이 0.7%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취업자가 1만 5천 명 증가해 고용률도 0.6%포인트 상승한 60.1%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227건 중 226건의 범인을 붙잡아 검거율 99.6%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뺑소니범 227명 중 20.7%가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생 시간은 야간 시간대와 주말이 2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 인구가 4만 명에 달하는 충주 시내 한 초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의 올해 입학생은 18명뿐으로 인근 다른 학교에 비해 10%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공동주택이 많아 이 학교 입학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교육경비로 44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목적 교실 신축에 13억 5천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12억 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서청주RC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청주 시민의 카풀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억 2천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90면으로 늘렸습니다. 청주시는 도로공사 측과 어제 주차장 공유 협약을 맺고 운영 관리를 맡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석 대가 부딪혀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턴을 하던 차량을 보고 급정지한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와 승용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 발렌타인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019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정기총회가 오후 2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9도, 보은 영하 6도, 청주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6도 등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